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넓은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에 달린 열매를 전부 떨어뜨려 아이의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오자 나무는 결국 자신의 몸통마저 베어뗄 감으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뻔한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나무의 헌신을 아름다운 미덕으로만 치부하며 정작 그 나무가 밑동만 남았을 때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독과 상실감은 외면해왔던 게 아닐까요? 사실 이 나무의 모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화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았고, 내 무릎이 시큰거려도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평생을 달려오셨잖아요.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이 텅 빈 거실과 자식의 무심한 카톡 한 줄뿐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나를 태워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심리아 놀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을 타인의 그늘이 되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햇볕은 포기하며 살아온 분들일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지만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는 것이 결코 자식을 위한 길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은 저라는 나무가 시들지 않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희생하면 할수록 자식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소홀히 할수록 자식에게는 쉬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밑동이 되어버린다는 뜻이니까요.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주고 병든 몸을 이끌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자신을 소멸시켜 갈수록 자식은 여러분 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순교자 콤플렉스라고 불러요. 나를 희생해서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 이면에는 사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보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부모의 그 거대한 희생이 고마움을 넘어 숨막히는 빚더미처럼 느껴집니다. 부모의 구분 등과 거친 손마디를 볼 때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오고 결국 그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 못해 부모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세 정 여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셨어요. 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말에 살던 집까지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좁은 고시원 근처 쪽방에서 식당 일을 하며 5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퉁퉁 부은 다리로 온종일 손님을 치렀죠. 오로지 아들의 성공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으면서요. 결국 아들은 성공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정 여사님께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 어느 날 정 여사님과 아들의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많은 분이 가슴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아들 이번 주말에 잠깐 올 수 있니?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게장이랑 갈비 좀 재워놨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건조합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음식 좀 그만 보내시라고요. 냉장고에 다 썩어 나가요. 정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너인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너 뒷바라지 한 거 잊었어? 그러자 아들이 폭발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시는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세요? 저 이제 그 부담 좀 안 느끼고 싶어요. 제발 연락 좀 줄이세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정 여사님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볼 때마다 감사함보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겁니다. 정 여사님은 자신을 너무 소홀히 여겼기에 아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 아니라 뜨거운 뙤약볕 아래 홀로 서 있는 밑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알면서도 자식에게 퍼주는 걸 멈추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라는 지독한 녀석 때문이에요.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불행이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학원을 하나 더 보내줬더라면,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결국 나를 땔감으로 태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라고 믿는 상태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구속입니다. 55살 김 사장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어느 정도 은퇴 자금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편히 살 일만 남았었죠. 그런데 30 넘은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자식들 법인도 세워준다는데 아빠는 고작 이 돈이 아까워서 내 앞길을 막느냐며 김 사장님을 몰아붙였죠. 김 사장님은 아들의 실패가 내 탓이 될까봐 두려워 은퇴 자금의 절반을 떼어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들의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찾아와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매달렸죠. 김 사장님은 남은 돈마저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김 사장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게 아들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아들의 다리를 자르는 일입니까? 김 사장님은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본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아들을 영원히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김 사장님은 그날 이후 아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이제 너의 땔감이 되지 않을 거다. 대신 네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 여기서 기다리마. 아들은 처음엔 원망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결국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도 남은 돈을 지켰고 지금은 아들과 훨씬 더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로 지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잎이 무성한 나무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세네카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요새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풍파, 즉 자식의 성공이나 실패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만의 단단한 중심을 잡는 것이죠. 58살 박 선생님의 사례가 아주 좋은 답이 될 거예요.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식들의 연락만 기다리다 지독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서운함을 표현할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졌죠. 박 선생님은 제 조언을 듣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일단 접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인문학 강의를 듣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탁구도 배우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억지였지만 점점 재미를 붙이셨고 나중에는 동호회 회장까지 맡으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찮아하던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저번에 단톡방에 올리신 사진 보니까 회춘하셨던데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박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쩌니 아빠가 이번 주말엔 탁구 대회가 있어서 길게는 못 보겠는데 다음 주에 올래? 여러분 보셨나요? 박 선생님이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니까 자식들이 그늘을 찾아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식에게 가장 큰 정서적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사시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일이니까요. 이제 자식과 대화하는 아주 세련된 기술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절대 훈수 두지 마세요. 너만 힘드냐? 나 때는 더 힘들었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은 여러분의 나무를 순식간에 말라 죽게 만드는 독설입니다. 그냥 입은 닫고 지갑도 닫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등반가가 산을 오르다 지칠 때 돌아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어가는 곳이죠. 베이스 캠프는 등반가 대신 산을 타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단단하게 버티고 서서 등반가의 말을 들어줄 뿐이죠.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구나. 회사 가기 싫었겠네. 해결책을 주는 순간 자식은 무능해지지만 부모가 묵묵히 그늘이 되어 들어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고 기다려준다고 느낄 때 자식은 비로소 여러분을 진짜 안식처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큰 손실입니다. 둘째,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단단해져야 자식도 돌아와 쉴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죄책감이라는 수갑을 풀고 나만의 인생 잎사귀를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나무는 돌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 제가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사셔도 돼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길이니까요. 심리야 놀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듬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시작할 작은 일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 꼭 말해주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야 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